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칼럼은 소개팅 잘해봤자 뭐 연애 못하면 꽝이다. 이게 이제 제가 초창기에 썼던 칼럼인데 광고 아무리 잘해도 맛보기 좋아야 팔린다. 제가 이제 마케팅을 연애하는 과정에 많이 비유를 하죠. 저희가 소개팅, 연애, 결혼식, 그리고 결혼 생활 이렇게 제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제품 소개팅이라는 게 제품이 뭔지, 제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아는 단계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랑하는 KL 단계고 여기서 5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하나 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 랜딩 페이지가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고 경험 상품이 제품을 경험해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상품을 계속 써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면 여기서는 계속 사용하면서 평생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감과 사실은 이 협업이라는 게 이제 제품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로 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경험 상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경험 상품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합니다. 보통 이제 맨날 마케팅 한다는 이 앞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엔진 모델로 전환하려고 하면 요새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단골풀 얘기입니다. 근데 이쪽 얘기는 우리가 자주 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한 단계죠. 이 경험 상품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보통 여기는 묶여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결정 단계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연애하는 걸로 따지면 여기가 프로포즈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결혼식이라는 게 뭐 하루 하면 끝나잖아요. 그리고는 바로 생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그냥 한 세트라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경험 상품의 목적은 단골 전환이에요. 퍼널 모델에서는 경험 상품의 목적이 뭐예요? 매출입니다. 퍼널 모델은. 근데 엔진 모델은 경험 상품의 목적이 단골 전환이에요. 그래서 요 뒤쪽이 붙어 있는 거죠. 뒤쪽이 붙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프로포즈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전환 장치, 이게 필수적입니다. 전환 장치를 제가 뭐 설문지나 설문지를 활용한 신청서라고 하죠. 이 멤버십 가입 신청에 체크를 받는 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은 초창기에는 제가 여기를 재구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구매를 반복한다 했는데 여기를 그냥 재구매라고 하면 사실은 이 결혼이라는 개념이 없이 연애를 계속 그냥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구매라는 개념보다는 멤버십 가입 신청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디폴트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곁다리로 뭐 한 번 더 만나자 이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연애에 빗대서 얘기를 할 때 퍼널 모델은 그냥 연애만 평생 하는 거예요.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이 그런 거고 이 단골 모델은 연애만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스테이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지가 바뀌고 뭔가 이 상황도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할 때하고 이쪽을 할 때는 완전히 다르죠. 어제 말씀드렸던 상품이 컨텐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여기서 이제 좀 더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냥 단품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여기는 종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좀 더 상품의 폭도 넓어지고 그런 개념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경험 상품의 상품 패키징의 3요소라고 제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일단 기본 본 상품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경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 상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곁다리로 부가적인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환장치, 신청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요. 전환장치가 보통 이제 사용설명서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사용설명서도 그냥 단순히 기능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좀 발달된 상품일수록 상품이 좀 더 수준 높은 상품일수록 요 2번이나 3번이 더 강화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 수준이 낮은 상품들은 이 본 상품만 보내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상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겸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경험 상품의 목적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KL5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가 여기 L 5단계니까 L은 여기가 뭐예요? 믿음을 얻는 단계죠.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 상품은 내가 써도 되겠다. 믿을만하다. 앞으로 내가 계속 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경험 상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제가 보통 이제 환장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험 상품을 경험을 하고 나면 사용하고 나면 기대 이상의 만족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 수준보다 높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대 수준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거보다 훨씬
훨씬 더 높은 만족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이 넘어갑니다. 보통 이제 요 경험 상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지만 보통 영화 같은 경우에 5분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극장 불 꺼진 다음에 5분 전후의 시간 안에 관객의 시선이나 마음을 끌어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흥행에 실패한다. 뭐 이런 얘기.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요즘 12부작이다. 그러면 앞에 1, 2회 안에는 고객을 땡겨와야 돼. 그게 사실은 이 경험 상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뭐 우리가 이미 잘 돼 있는 상품이라면 뭐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초기에 사실은 처음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만족을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처음부터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이거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수정해야 돼요. 상품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제가 흘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고객을 흐르게 하고 지표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 단골 전환율, 멤버십 가입률이 뭐 5%, 10%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잘 나오면 20%. 그리고 비즈니스를 좀 한 데들은 뭐 30%, 40%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초창기에는 뭐 5%, 10%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 시나리오를 계속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환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청서에서 만족도 조사를 보통 같이 하라고 그랬죠. 만족도가 예를 들면 보통 뭐 한 3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얘가 4점에서 5점 척도라면 5점 근처까지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제가 고수 전략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이제 다양한 질문이나 소감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만족도 조사하고 이제 소감을 쓰면 소감이 나오면 이거를 그대로 상품에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상품에서는 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요. 예를 들면 제조업이라면 상품을 건드리긴 어렵다면 시나리오를 건드리는 거고 서비스업이라면 이 시나리오 자체를 계속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상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여기서부터 고객과의 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개선을 하고 이렇게 상품을 개선하는 것 자체를 시스템화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상품이 나가고 만족도 조사가 나오고 소감이 취합이 되잖아요. 그죠? 이 신청서 설문지에서 취합된 걸 가지고 매주 한 번씩 반영을 해가지고 상품 업그레이드 회의를 한다든지 상품 업그레이드해서 다음 상품에는 또 바꾸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4년하고 하다 보면 상품이 계속 좋아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저는 이제 이 경험 상품에 해당하는 게 이론편이잖아요. 장마클 이론편이 공개 강의가 이걸 제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제가 첫 강의 할 때는 이게 2시간짜리였어요. 2시간짜리고 지금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지금도 2시간이지만 원래 중간에 한 3시간까지 갖다가 줄인 겁니다. 그랬는데 1시간 분량이 사실은 이걸 계속하면서 늘어난 거예요. 강의 끝나고 나면 질문을 쭉 받잖아요. 그럼 질문을 받으면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그걸 다음 강의 때 장표에다 집어넣어요. 여기서 질문이 나온 거를 전부 이 안으로 다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한 5, 6년 정도 지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끝나면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1교시에서 질문할 게 2교시에 나오고 2교시 질문할 게 3교시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웬만한 내용은 여기서 다 소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강의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지금은 아직도 사실은 제 상품 중에 이 이론편이 완성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다. 이 패턴이 사실은 이 단골 상품에서도 끊임없이 이게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 작업을 하는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자체가 나름 일종의 루틴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루틴이 돼가지고 생활화되면 이걸 이제 제가 디질로그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상품의 퀄리티가 좋아지고요. 보통 이제 경험 상품이 여기랑 연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를 계속 다듬으면 여기도 계속 올라가. 그런 관점으로 경험 상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올려주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